전 세계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ADC 치료제입니다. 올해 유럽 임상종양학회, 그러니까 전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항암 신약의 트렌드가 완전히 전환되고 있어요. 기존의 면역 항암제를 넘어서 ADC 치료제가 암 치료의 전면으로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ADC가 뭐냐?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항체 약물 결합체예요. 이름부터 복잡하죠? 실제로도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개발 난이도가 세계 1위 의약품인 키트루다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약을 개발하려고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효과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이에요. 기존 치료제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까지 신약 개발은 미국, 유럽의 글로벌 빅파마들이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ADC 치료제는 달라요. 너무 복잡해서 한두 기업이 독점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제약 바이오 기술을 모아야 합니다. 미국의 임상 노하우, 일본의 정밀 화학 기술, 그리고 한국의 바이오 생산 기술까지 이 모든 게 결합되어야 하나의 ADC 치료제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만 해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와 수조 원 단위의 기술 이전 계약을 따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에임드바이오라는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배가 뛰었어요. 하루 만에 300% 수익이 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이 ADC 치료제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왜 지금 ADC 치료제가 중요한지, 어떤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투자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ADC 치료제가 정확히 뭔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ADC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항체, 링커, 그리고 페이로드, 이 3가지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항체는 뭐냐? 암세포를 찾아하는 GPS예요. 암세포 표면에 특정 단백질이 많이 발현되어 있는데 항체가 그걸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죠. 마치 유도미사일처럼요. 페이로드는 독성 물질이에요. 암세포를 죽이는 강력한 독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링커가 필요한 겁니다. 링커는 항체와 페이로드를 연결하는 끈이에요. 암세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페이로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고 있다가 암세포 안에 들어가면 풀어주는 거죠. 이 3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ADC 치료제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기존의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를 보세요. 이건 단일 클론 항체예요. 항체 하나로만 이루어진 거죠. 구조가 단순해요. 분자량도 작고요. 키트루다가 하는 일은 암세포의 스텔스 기능을 없애는 거예요. 암세포는 PDL1이라는 단백질로 자신을 정상세포인 것처럼 위장하거든요. 키트루다가 이걸 막아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ADC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직접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독약을 정확하게 암세포에만 전달해서 파괴하는 거죠. 치료 효과가 얼마나 다를까요? 임상 데이터를 보면 놀랍습니다. 에너투라는 ADC 치료제가 있는데 고위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재발률을 40%가량 낮췄어요. 기존 표준 치료제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효과죠. 더 중요한 건 적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방암에만 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폐암, 위암, 대장암으로까지 적응증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치료 시점도 앞당겨지고 있어요. 원래 항암제는 2차, 3차 치료에 쓰였어요. 다른 치료가 실패했을 때 쓰는 거죠. 그런데 ADC는 1차 표준 치료제로 심지어 수술 전 단계에서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전면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효과가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약효와 안전성이 입증되니까 FDA도 빠르게 승인을 내주는 거죠. 여기서 AI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어요. 신약 개발은 보통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물질 발굴부터 임상 3상까지 엄청나게 긴 과정이죠. 그런데 AI가 이 과정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키고 있어요. 특히 ADC처럼 복잡한 구조에서는 AI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항체, 링커, 페이로드의 조합이 거의 무한대거든요. 어떤 조합이 최적인지 AI가 빠르게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글로벌 시장 상황을 살펴볼게요. 올해 전 세계 상위 20개 기술이 전 계약 중에서 4분의 1이 ADC 관련이었어요. 그리고 상위 3건이 모두 ADC나 이중항체 치료제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요. 한 건당 계약 규모가 수조 원대예요. 에임드바이오가 베링거 인겔하임과 맺은 계약만 해도 수조 원 규모거든요. M&A 시장도 폭발하고 있어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ADC 기술을 가진 바이오텍을 인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M&A 건도 이중 특이항체 관련이었어요.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시장 규모 때문입니다. 현재 에너투의 연간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조 원대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키트루다는 현재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인데 연간 30조 원 가까이 팔립니다. ADC 치료제가 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키트루다와 ADC를 병용하는 치료법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병용요법 임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면역 항암제로 암세포의 방어막을 없애고 ADC로 직접 공격하는 거죠. 둘을 합치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다이치산교라는 일본 제약사 아시나요? 에노투의 원천 기술을 개발한 회사예요. 이 기술을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전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글로벌 임상과 상업화를 진행하고 있죠. 이게 신약 개발의 새로운 모델이에요. 한 회사가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본은 기술 개발을 하고 영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생산 기술과 플랫폼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플랫폼 기술도 강합니다. 특정 약물 하나가 아니라 여러 약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제형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거 단순한 전망이 아니에요. 실제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베팅하고 있는 산업이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정보를 제때 캐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뉴스로 나올 때는 이미 주가가 움직인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크게 띄워드린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실시간 정보방 입장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발표 일정 같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1초면 신청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필요한 정보 받아가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정보의 속도가 수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시대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구체적인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기회가 왔어요. 과거에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왜냐? 그들이 우리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시아 기업들은 그냥 생산만 하는 곳으로 봤던 거죠. 그런데 최근 5년, 특히 최근 2에서 3년 사이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어요. 중국, 일본, 한국의 바이오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 놀라워요. 2020년 이전에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와 맺은 계약이 연간 몇 건 안 됐어요. 그런데 2023년, 2024년에는 수십 건이 넘습니다. 계약 규모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로 뛰었고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ADC 치료제 같은 복잡한 신약은 한두 기업이 독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 기업이 임상 노하우를 갖고 있어도 생산 기술은 한국이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일본 기업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영국 기업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한국 기업이 대량 생산을 담당하는 시기죠. 여기서 핵심은 플랫폼 기술이에요. 특정 약물 하나가 아니라 여러 약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항암제는 대부분 정맥주사로 맞아야 해요. 병원에 가서 링거를 꽂고 몇 시간씩 약을 투여받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 엄청 불편해요. 그런데 이걸 피하 주사로 바꿀 수 있다면, 엉덩이나 팔뚝에 간단하게 주사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다면 환자 편의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값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죠.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알테오젠이 대표적입니다. 키트루다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독점 계약을 맺었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바이오베터 기술이에요. 기존 약물을 개량해서 더 나은 버전을 만드는 거죠. 원래 약보다 효과는 더 좋고 부작용은 더 적은 거예요. ADC를 바이오베터로 만들 수 있다면 NO2보다 더 나은 ADC를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술도 국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용요법도 주목해야 해요. ADC와 면역항암제를 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난치암도 완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어요. 병용요법 임상을 진행하려면 여러 기업이 협력해야 합니다. A사의 면역항암제와 B사의 ADC를 같이 써보는 거니까요. 이런 협력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이 회사는 피하 주사 제형 기술로 세계 2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이죠.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냐?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인 키트루다와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키트루다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권리를 독점한 겁니다. 키트루다 연간 매출이 약 30조 원이에요. 이게 피하 주사 제형으로 나오면 얼마나 팔릴까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니까 피하 주사를 선택할 거예요. 알테오젠은 여기서 기술료를 받는 거죠.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이고 성공하면 향후 2에서 3년 내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영업이익이 5천억 원, 1조 원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알테오젠의 진짜 숨겨진 보석은 따로 있어요. 바로 ADC 바이오베터 원천 기술입니다. 기존 ADC 치료제를 개량해서 더 나은 버전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효과는 더 높이고 부작용은 더 줄이는 거죠. 그리고 ADC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도 확보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NO2 같은 ADC는 지금 정맥 주사로만 맞을 수 있거든요. 이걸 피하 주사로 바꾼다면 실제로 알테오젠이 NO2 개발사인 다이이치 산케와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ADC 피하 주사 제형 기술 이전 계약이죠. NO2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아세요?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리고 계속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어요. 유방암에서 폐암, 위암으로까지요. 시장이 커질수록 피하 주사 제형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환자 수가 많아지면 병원 입장에서도 피하 주사가 더 효율적이거든요. 정맥 주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현재 알테오젠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건 피하 주사 제형 기술 부분만이에요. ADC 바이오베터와 ADC 피하 주사 제형은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게 임상에서 성공하고 매출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다시 평가될 수 있어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될 거고 플랫폼 기술만으로 글로벌 톱티어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임상이 실패할 수도 있고 경쟁사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다이이치 산쿄, 머크 같은 글로벌 톱티어 제약사들이 알테오젠의 기술을 선택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수많은 경쟁 기술을 검토한 끝에 알테오젠을 택한 거거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회사는 ADC 개발사들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굉장히 탄탄해요.
오늘 상장한 에임드바이오와 교모세포종 병용요법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교모세포종이 뭐냐?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어려운 암이에요.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에임드바이오의 ADC와 GI 이노베이션의 면역 항암제를 병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거죠. 에임드바이오가 오늘 상장해서 공모가 대비 4배 올랐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ADC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임드바이오와 협력하고 있는 GI 이노베이션도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더 중요한 건 중국의 라노바 메디신과도 ADC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라노바 메디신이 어떤 회사냐? 키트루다 제조사인 머크와 ADC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머크가 왜 라노바 메디신을 선택했을까요?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라노바 메디신이 GI 이노베이션과 손잡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머크, 라노바 메디신, GI 이노베이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간접적이긴 하지만 글로벌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 다이치산큐와의 협력도 있어요. 다이치산큐의 ADC 치료제와 GI 이노베이션의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이치산큐가 누구예요? 에너2를 개발한 회사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ADC를 만든 기업이에요. 그들이 GI 이노베이션과 병용요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파이프라인을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예요. 병용요법이 왜 중요하냐?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단일 약물보다 병용요법의 적용 범위가 더 넓거든요. 더 많은 환자에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치암 완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면역 항암제로 암세포의 방어를 무력화하고 ADC로 직접 공격하는 거니까요. 1+1이 3이나 4가 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GI 이노베이션의 또 다른 강점은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논의가 활발하다는 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여러 건이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만약 기술 이전이 성사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향후 마일스톤과 로열티까지 합치면 수조 원 규모가 될 수도 있죠. 에임드바이오가 베링거 인게라인과 맺은 계약이 그 정도 규모였거든요. GI 이노베이션도 비슷한 수준의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글로벌 협력 관계를 보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ADC 치료제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을 상세하게 살펴봤어요. 감사합니다.